최근에 한국 지수가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와중에도 콘텐츠 관련 주식들은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콘텐츠 관련 종목인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9월 달에 바닥을 찍고 현재 계속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뿐만 아니라 제인 콘텐츠리 역시도 주가가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콘텐츠 관련 종목 중에 대장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CJ E&M 역시도 최근에 10월 이후부터 꾸준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콘텐츠 제작사 주가 수익률을 살펴보면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약 11개월 정도 수익률을 두고 봤을 때 가장 돋보이는 종목은 A스토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지웍 스튜디오, 사마 네트워크스 이와 관련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우수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꾸준하게 다뤘던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다른 컨텐츠 제작사 수익률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저조한 상황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왜 스튜디오 드래곤이 컨텐츠가 굉장히 큰 각광을 받고 있는 이 시기마저도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부진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은 스튜디오 드래곤을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부분에서 최근에 이 종목들을 좋게 보고 있는지도 같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움증권의 레포트를 살펴보면 10월 8일자 레포트인데요. 스튜디오 드래곤 방어도 저력이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레포트의 내용을 살펴보면 3분기 영업이익이 149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7.4% 정도 줄어들 것이다 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와중에서도 사실 스튜디오 드래곤이 올해 대작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오징어 게임과 같은 글로벌 히트작이 없었다라는 점도 굉장히 아쉬운 점인데요. 그만큼 탑라인을 이끌 또 다른 아이템이 현재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 부분을 못 해줬기 때문에 사실 기대 대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퍼포먼스를 현재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업이익마저 줄어들다 보니까 키움증권 역시도 최근에 목표 주가를 13만원으로 약간 하향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가가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와중에서도 목표 주가를 내리고 있다는 점은 최근에 콘텐츠 종목들이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와중에서도 사실 아쉬운 부분인데요. 이렇게 안 좋은 점을 지적하는 곳은 단순히 키움증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증권사인 하나금융투자에서도 마찬가지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15일자 레포트를 살펴보면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영업이익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만큼 목표 주가를 13만원으로 똑같이 소폭 하향했다라고 현재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최근에 스튜디오 드래곤의 영업이익은 예상치를 하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최근에 지상파 드라마 시청률이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많은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상파 드라마가 거의 0%대 굴욕을 현재 맛보고 있음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광고 수익 역시도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최근 몇 년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MBC는 드라마가 계속 부진함에 따라서 아예 드라마 슬롯을 없애버리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고요. 하지만 이런 결정으로 인해서 MBC가 영업 손실을 줄이는 이러한 실적을 내는 만큼 당분간 지상파에서 드라마가 방영될 횟수가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이 국내 대표 드라마 제작 업체인 스튜디오 드래곤에게는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관련 레포트를 살펴보면 광고 업황 부진으로 드라마를 축소했는데 오히려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하면서 산업 전반적으로 OCN과 SBS, MBC 등의 드라마 슬롯이 축소되었고, 이에 따라 스튜디오 드래곤의 논 캡티브 편성도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방송사가 드라마 편성 축소로 인해서 이익 레벨을 상향되었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2022년 편성이 드라마틱하게 성장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현재 보고 있고요. 그와 같은 결과로 목표 주가를 13만원으로 하향했다라고 하나금융투자에서는 현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드라마 제작 편수가 줄어들음에 따라서 매출액 추이도 같이 꺾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하게 매출이 증가하기만 했었던 스튜디오 드래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영향과 드라마 편성이 줄어들음에 따라서 처음으로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고요. 드라마 제작 편수 역시도 2019년에 30편을 제작했었던 것을 2020년 그리고 올해인 2021년까지도 그 벽을 넘지 못할 것으로 현재 보고 있음에 따라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매출액적인 측면이나 영업이익 측면이 상당히 부진할 것이다 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스튜디오 드래곤의 매수세는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10월 한 달간 스튜디오 드래곤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 투자자가 약 500억 가까이를 매도했으나 외국인이 92억, 기관 투자자가 특히 485억을 매수하면서 스튜디오 드래곤의 최근의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기관의 이 485억이 10월 한 달 동안 굉장히 많은 금액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월 코스닥 기관 순매수 현황을 살펴보면 1위가 컨텐츠 대표 종목인 CJ ENM 약 1000억 가까이를 매수했고요. 2위가 펄어비스, 3위가 에코프로H, 그리고 4위가 바로 스튜디오 드래곤인 만큼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기관의 기대감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스튜디오 드래곤의 최근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상당히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스튜디오 드래곤의 기관 매수세가 굉장히 큰 이유, 바로 넷플릭스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면서 한국산 컨텐츠에 대한 관심 역시도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넷플릭스의 최근 주가 차트를 보면 사실 정말 약 1년간 정말 지루한 박스권을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 큰 성공을 거둠에 따라서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넷플릭스와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그동안 유사하게 흘렀다라는 점입니다. 넷플릭스가 주가가 이렇게 오를 때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도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고, 전반적으로 넷플릭스와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가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주가가 이렇게 상승한다면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도 비슷하게 주가가 꾸준하게 우상향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가 될 수 있겠는데요. 40주 기준으로 넷플릭스의 순위를 살펴보면 1위가 바로 오징어 게임, 그리고 6위가 갯마을 자치차 등 한국산 콘텐츠가 글로벌 탑 10 안에 현재 2개가 랭크되어 있는 만큼 한국산 콘텐츠의 인기는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국산을 넘어서 일본의 아리스인 보더랜드라든지 한마바퀴와 같은 아시아권의 콘텐츠가 전반적으로 인기가 많다는 점을 우리가 이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넷플릭스의 최근 가입자 순증을 살펴보면 북미 같은 경우에는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오히려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느는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로 연결로 살펴보더라도 북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역성장하고 있지만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아시아 가입자 수가 최근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넷플릭스, 또한 컨텐츠 역시도 전체 10위 안에 아시아권의 컨텐츠가 무려 4개를 차지하는 등 넷플릭스는 결국 아시아 가입자 수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그 아시아 가입자는 아시아권의 컨텐츠를 선호한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처럼 올해 컨텐츠 탑 100에 한국산 컨텐츠가 굉장히 꾸준하게 랭크가 되어 있었고요. 결국 넷플릭스는 한국산 컨텐츠 확보를 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투자를 집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기대치를 빼고서라도 최근 4년간 꾸준하게 투자액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이 넷플릭스가 왜 아시아 시장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아시아 시장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왜 한국산 콘텐츠, 그 중에서도 스튜디오 드래곤의 투자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스튜디오 드래곤의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바로 넷플릭스가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주로 현재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넷플릭스는 한국산 콘텐츠에 관심이 많으며 그 중에서도 스튜디오 드래곤에 관심이 많은 상황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오른 것처럼 보여서 지금 현재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스튜디오 드래곤의 12개월 퍼밴드라든지 PBR 밴드를 살펴보면 역대급 가장 저점이 현재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주가가 현재 여기서 더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여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도 왜 기관이 최근에 스튜디오 드래곤을 강하게 매수하고 있는지, 특히 최근 1년 동안 컨텐츠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도 많이 소외됐었던 이 종목에 대한 투자를 왜 최근에 집중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대작이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부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차근차근 본인의 나갈 길을 개척하고 있는데요. 현재 스튜디오 드래곤은 미국 시장 진출을 목표로 아이유 주연의 호텔 델루나를 현재 리메이크 제작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뿐만 아니라 애플 TV의 드라마 판권을 따내면서 당장은 매출액으로 인식되지 않지만
의미 있는 족적들을 꾸준하게 내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은 당장 내년부터라도 매출액으로 인식될 수 있다라는 점이 현재 스튜디오 드래곤을 약간 저가 매수하기에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랑의 불시착 역시도 리메이크 제작을 현재 미국과 같이 진행하는 등 검증된 IP를 현재 리메이크를 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매출액을 창출하려고 하는 시도들, 그리고 미국 시장을 뚫으려고 하는 시도들을 우리가 의미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2022년 내년도 스튜디오 드래곤의 드라마 라인업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기대작들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이 우리들의 블루스라고 하는 드라마를 조금 기대하고 있는데요. 정말 팬층이 두터운 노희경 작가와 이병헌, 신민아, 차승원 주연의 이 드라마가 사실 올해 스튜디오 드래곤의 대작이 없었다라는 점을 충분히 달래줄 만큼 글로벌 히트를 할 수 있는 작가와 연출, 주연진이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도 올해 조금 실망스러웠다라고 해서 내년까지 이런 기조가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요약해보면 20년부터 22년 동안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콘텐츠 6편에서 9편 정도를 공급하기로 계약한 이후에 아직까지도 5개 정도가 남아있고, 특히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러브콜을 꾸준하게 보내고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선제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의 계약 연장을 요청했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의 가치는 꾸준하게 넷플릭스와 같이 동일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현재 2분기 건설 중인 자산은 1,500억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건설 중인 자산은 현재 제작 중이면서 즉 방송이 대기 중인 작품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작품들이 202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방송되고 매출액에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보면 단순하게 단기 관점에서 이 종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최소 내년 말까지는 끌고 갈 생각으로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로 이런 점이 최근에 기관이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매수세를 꾸준하게 이어오는 결정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